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진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전부였던 결혼이 어느 날부터인가 거래가 되어버린 그날의 기억 때문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저는 격리팀에서, 남편은 기획팀에서 근무했죠. 결혼 전부터 함께 일하던 우리는 동료에서 연인이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게 처음엔 든든했어요. 서로의 일정을 알고 점심도 함께 먹고 출퇴근길을 함께 하는 게 행복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눈에 띄는 성실한 직원이었고 상사들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반면 저는 평범한 직원이었어요. 남편의 승진이 곧 저희 부부의 안정이라 생각했기에 저는 언제나 남편의 뒷바라지를 자처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몇 년째 승진 명단에서 빠질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다음엔 꼭 될 거야. 그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지만 정작 더 힘들어 보이는 건 남편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의 부담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전무님이 제게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자네 남편 요즘 열심히 하더군. 근데 말이야, 일이라는 게 실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나.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던 어느 날, 그는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 한 명이 나를 맡고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의 직속 상사, 박전무였습니다. 회사에서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더 잘 되길 바랐고 그저 묵묵히 응원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아주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전무님이 네 얘기를 하셨어.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남편은 말을 더듬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무님이 우리 부부를 한번 식사 초대하고 싶대. 네가 참 인상적이셨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묘한 불안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일 거야 라며 웃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했어요. 며칠 뒤 정말 박전무의 부부 동반 식사 초대가 왔습니다. 저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갔지만 그 자리에서 전무의 시선은 불쾌할 정도로 노골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대화에 집중했지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귀가하는 길, 남편은 말없이 운전만 했어요. 창밖에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그의 얼굴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박전무는 종종 남편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고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전무님이 너에게 도와달래.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그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야. 나만 잘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전무님이 널 한 번만 만나고 싶대.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던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나보고 그런 걸 하라고? 아니, 그런 뜻은 아니야. 그냥 술자리에서 같이 얘기나 하자는 거지.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저는 혼자 거실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전등 불빛 아래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승진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버텨온 시간, 희생과 인내가 이제 보상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그 욕망은 어느새 제 마음 한구석에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자꾸만 그 자리를 한 번만 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밥 먹고 웃어주기만 하면 돼. 지금만 참으면 나 부장 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도 올라갈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도 그저 승진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부탁이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균열은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국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가 두려워졌습니다. 같은 회사 건물 안에서 저는 매일 전무님의 눈치를 보며 버텨야 했고,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제 옆자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근길에도 회식 자리에서도 우리는 부부가 아닌 거래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이게 정말 사랑의 끝일까? 남편을 위해 희생한다는 게 이런 의미였을까? 점점 저는 제 자신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승진이라는 단어 하나에 우리의 결혼과 사랑, 그리고 제 존엄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우리 부부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그리고 남편의 진짜 얼굴이 무엇이었는지를요. 그 말을 들은 후로 며칠 동안 나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준비하는 그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를 사랑했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제는 내 몸값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에도 남편은 전무님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와 내 손을 잡더니 울었습니다. 수진아, 진짜 이번에 안 되면 끝이야. 우리 이 집도 지키기 힘들어.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끝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 그 모든 노력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조심스럽게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전무님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하자고 하셨어. 그 종이엔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깨알같이 적힌 남편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야. 나는 한참을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를 위한 길이라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끊임없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자신을 버리는 길이야. 약속된 날, 나는 검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어요. 화장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고 립스틱을 바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이상하게도 맑았어요. 그 맑은 하늘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수없이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냥 돌아가자. 이건 아니야.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승진을 위해 매일 새벽까지 일하던 그 사람. 나를 믿고 가정을 지키려 애쓰던 그 사람. 그 믿음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스스로를 배신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박전무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의자를 빼주었고 내게 와인을 권했습니다. 준호 씨가 참 복이 많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있으니. 그 말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가 내 손등 위에 손을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저를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길, 남편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했어. 전무님이 많이 좋아하셨어.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했어. 그 두 글자가 내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내가 어떤 기분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 했겠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거울 속 나를 봤습니다. 비누 거품 속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나도,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위해 더 바빠졌고, 나는 매일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끈 거실에서 혼자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어. 그리고 나는 그 거래의 대가로 내 자신을 팔아버렸어.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나 남편의 승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 정식 발표가 났고 사람들은 그를 축하했습니다. 역시 실력으로 된 거야. 준호 씨가 그 자리에 가는 건 당연하지. 모두가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그 말들이 내 귓가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웃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좀 웃어. 다 네 덕분이야. 그의 말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감사보다 만족감이 더 짙게 깔려 있었거든요. 마치 오랜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식사 자리엔 박전무 부부도 함께였습니다. 전무의 아내 윤정 씨는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여자였어요. 그녀는 나를 흘끗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건넨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준호 씨, 요즘 전무님이 아주 당신을 신임하시더라고요. 그 비결이 뭐예요? 순간 내 손에 쥐고 있던 와인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죠. 운이 좋았던 거죠. 그 대답 속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가 숨막혔습니다. 전무는 아무렇지 않게 내게 미소를 지었고 그의 아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야.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사라질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꺼져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새로 맞춘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연신 웃었습니다. 이제 나도 전무님처럼 될 수 있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찢어졌습니다. 그는 내 희생이 만든 자리에 서 있었고 그 자리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그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는 잠시 내 눈을 보더니 수진아,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말자.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돌아서며 덧붙였죠. 결과가 좋잖아.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은 아무래도 괜찮은 걸까? 그가 말하는 결과 속에는 내 눈물도, 내 수치도, 내 잠 못 이룬 밤도 포함되어 있었을까? 아니, 그에게는 애초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며칠 뒤 남편의 책상 위엔 축하 화환이 가득했고 집안엔 축하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축하 대신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은 승진 후에 새로운 계획을 말했습니다. 이제 차도 바꾸고 이사도 가자. 전무님이 다음 프로젝트도 나한테 맡기셨어. 그가 전무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이름이 내게는 상처였고 굴욕이었으니까요. 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겁고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다 잘 되고 있는데. 그의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그의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부장 김준호. 그 명함이 그렇게도 반짝여 보였지만 그 반짝임이 내 눈엔 피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남편은 승진했고 나는 무너졌다. 그는 웃고 있지만 나는 매일 조금씩 죽어간다.
남편이 승진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동안 우리 집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바빠졌고 나는 그가 들어올 때마다 점점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린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늦게 퇴근했고 주말에도 외근이라며 집을 비웠습니다. 언제부턴가 향수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쓰던 향이 아닌데 그의 셔츠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무심코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늦어? 또 전무님이랑 회식이야?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접대도 많고 할 일이 많아. 그의 말은 평범했지만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윤정.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전무의 아내. 그날 식사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여자.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스스로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편해져요. 그 아래엔 남편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아는 비밀이 된 것 같네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저려왔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대로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그날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그의 승진을 위해 내 몸과 마음을 내던졌던 그 시간. 그는 다른 여자를 향해 마음을 주고 있었던 걸까? 게다가 그 여자가 박전무의 아내라니.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복수이자 거래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울음을 참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윤정 씨랑 자주 연락해?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분이 요즘 전무님 일 때문에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더라. 그래서 이렇게 자주 문자를 해?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괜한 오해하지 마. 요즘 네가 예민해서 그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예민해서?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그가 너무 뻔뻔한 걸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몸이 굳었고 그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윤정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도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 이제 좀 행복해져야지.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행복? 당신은 행복할지 몰라도 나는 지옥에 있어. 며칠 후 나는 다시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엔 윤정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중 하나는 새벽 2시 13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이 거짓의 세계 끝까지 가보자. 당신이 나를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 균열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결혼은 그날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휴대폰 속 윤정이라는 이름,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몰래 걸려오는 전화. 그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와 같은 죄였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나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그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엔 윤정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요즘 숨통이 트여요. 준호 씨랑 있으면 전무님 생각이 안 나요. 그 메시지를 보여주며 나는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내 손에서 폰을 빼앗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전무님 집 일 때문에 상담 좀 해준 거야. 거짓말하지 마. 당신 그 여자랑 관계 있어. 그렇지?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 눈빛 속엔 미안함이 아닌 피로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대화조차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수진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너도 나도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잖아. 무슨 뜻이야?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내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넌 전무님과 있었잖아. 그리고 난 그걸 알고 있었어.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입이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덤덤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난 화도 났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난 전무의 부인과 가까워졌지.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그 여자랑 왜?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평하잖아. 너도 그 사람과 있었고 나도 그 사람의 아내와 있었고.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세상이야, 수진아. 우리만 희생하면서 살 순 없잖아. 나는 소리쳤습니다. 난 희생한 거야. 당신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네가 선택한 거야. 누가 시켰다고 말하지 마. 난 강요한 적 없어. 그의 그 말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그래요. 그는 직접적으로 나를 밀어넣진 않았죠. 하지만 그 침묵이, 그 무표정한 동의가 나를 그 길로 밀어넣은 거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는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선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너무 초라했고 그 빗방울이 마치 내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공평하다는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공평. 그가 말하는 공평이란 서로를 이용하고 상처 주고 무너뜨리는 걸 뜻했을까요? 나는 그날 이후 남편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발소리, 심지어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조차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만든 세상 속에서 나는 죄인도 피해자도 아닌 그저 거래의 잔여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은 뒤바뀌었다. 나는 남편의 죄를 알고 그는 내 치욕을 알고 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할 자격조차 없다. 이 결혼은 이제 지옥이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아침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저녁엔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그의 젓가락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균열난 곳부터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며칠 전 전무의 부인 윤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 내 남편 자리 노리는 거 알아? 당신이 했던 일, 그걸 이용하고 있어.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남편의 승진을 위해 저지른 그 치욕스러운 일도, 그리고 남편이 그녀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도요. 윤정 씨, 제발 그만해요. 우리 모두 망가질 거예요. 그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망가졌잖아. 당신도 나도 그 남자들도. 그날 이후 회사 안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무의 부인과 직원의 부인이 엮였다더라. 그 직원이 승진을 앞두고 있다더라. 그 말들이 내 귀에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집에 들어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넥타이는 늘 풀린 채였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참 빠르더라. 누가 입만 다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찔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라면 윤정이 입을 열었을 거라는 걸.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시작은 우리의 타락한 거래였죠. 며칠 뒤 전무와 윤정 부부가 크게 싸웠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회사 게시판에는 전무의 긴급 휴직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그 시선이 향하는 곳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서류를 던지고 전화를 끊고 밤마다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승진은 내 손 안에 있었는데 다 망쳐놨어. 나는 그를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는 승진이라는 단어에 중독된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그냥 이혼하자. 그는 술잔을 내려놓더니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혼? 누가 더 잃을까 생각해봤어? 너 지금 나랑 같은 늪에 있어. 우린 같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하고 어딘가 자기 파괴적인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 회사 앞엔 기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임원 불륜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문장이 신문 헤드라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임원 부인과 하급 직원 부인이라는 문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 밖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전화를 피했고 시어머니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남편도, 시댁도, 세상도. 저는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야. 진짜 파괴는 이제부터야.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 속에서 나는 붕괴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모든 게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도 조금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뉴스에 남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임원 부부 불륜 사건, 내부 승진 비리 의혹까지. 그 짧은 문장 몇 줄이 우리 가정의 마지막 남은 숨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으로 쏟아지는 문자들. 그 여자 당신 아니야? 진짜 그런 일이 있었대? 익명의 손가락들이 내 이름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끄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에 털썩 앉았습니다. 회사에서 나보고 당분간 나오지 말래. 그의 목소리는 텅 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무님은? 그 사람도 해임됐대.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용하며 쌓아 올린 그 위태로운 탑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이제 됐지?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승진, 그걸 위해서 나도, 당신도 다 잃었잖아. 그는 고개를 들더니 비틀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넌 나를 이해 못해. 나는 너라도 올라가게 해주고 싶었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올라가게? 나를 밟고 올라가려 했잖아. 내 희생을 내 욕망의 계단으로 썼잖아.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의 말에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공평하네. 나도 그날 이후 아무것도 없었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강요한 게 아니잖아. 그건 네 선택이었어. 그러니까 책임도 네가 져야지. 그의 그 말은 마지막 칼날처럼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그는 끝까지 책임질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나를 이용했고, 심지어 내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내 탓이 아니다라며 자신을 위로했겠죠. 그날 저녁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들어와. 어떻게 이런 수치를 우리 집에 안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분에 차 있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슬픔도 분노도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 터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였을까? 한때 남편의 성공을 위해 웃던 여자.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던 아내. 그 모든 나는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머릿속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 곁에 더 머문다면 내 영혼까지 썩어버릴 거란걸요. 다음날 아침, 짐을 챙기며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당신의 승진을 위해 내 영혼을 팔았지만 결국 그건 우리 둘 다를 무너뜨린 거래였어. 이제 나는 내 몫의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해. 더는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지 않을 거야. 그리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지만 오랜만에 숨이 트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뉴스 속 속보가 울렸습니다. 임원 부부 불륜 및 내부 승진 비리 적발, 전격 해임.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권위와 명예는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순식간에 후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몰락을 말하며 수근거렸고 전무부부도 직위와 명예를 잃으며 파장을 겪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던 시절의 준호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 명함, 사무용품까지 정리되며 회사는 그의 흔적마저 지워버렸습니다. 준호는 전화와 문자도 받지 않고 시댁의 비난에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과 명예를 잃은 그는 단지 자신이 만든 추락의 결과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한편 나는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터와 원룸에서 생활하며 하루하루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었습니다. 남편의 몰락 소식을 들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일으킨 사건의 결과였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나 주변의 압박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 모든 혼란과 굴욕이 이제 끝났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어느 날, 나는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조용히 안정되었습니다. 남편의 몰락은 그의 몫으로 남겨두고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의 흔적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권력, 복수와 욕망의 그림자 속에서 나는 나 자신만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고 나는 나로서 살아가겠다.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상사 부부도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찾아와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그 말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회한이 아니라 자신이 잃은 자리와 체면에 대한 두려움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 어떤 자리에도 서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내로도 누구의 희생으로도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가끔 그때로 돌아가 생각합니다. 만약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면, 남편의 눈빛이 변해도 그냥 떠났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제 그 답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굴욕이라는 걸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당신이 나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과 체면, 그리고 현실이 얽힌 이 끔찍한 상황에서 당신은 남편을 위해 희생했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 모든 걸 버리고 떠났을까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꿈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걸 제 사연을 통해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